저라면 정책주 중에는 세종시 이전 관련주 중에 한 종목, 네. 그다음에 AI 정책 중에 한 종목을 픽하고 정치인 테마주 중에는 저는 정치색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재명 관련주는 워낙 많이 나왔고 네. 이재명주는 갖고 가면 지수에 상관없이 수익 볼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완전 명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4월 8일 화요일 오늘의 특징주 역시나 이제 정책 관련 테마만 움직이는 네네네네.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대선이 이제 확정이 됐고 네. 여기 이제 여러 개 테마가 있잖아요. 저출산 먼저 보면 네네네. 에르코스가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맞아요. 어제도 상한가였거든요. 어제도 상한가예요? 네네. 이현상. 그러면은 지금 이틀째 상한가인 거죠. 내일도 갈까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네. 항상 시장은 강한 종목에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건데 저출산 관련주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확실히 지금 시장은 기존의 대장주보다는 네. 항상 새로운 대장주를 찾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르코스가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아마 내일도 흐름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근데 방금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사람들이 좀 기존에 우리가 잘 아는 종목 말고 네. 새로운 종목을 찾는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선 기존의 종목들은 이제 이 많은 분들이 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면 조금만 오르면 이제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인데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올리려고 해도 그 매물대라는 벽에 많이 있으니 예를 들어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종목들은 하지만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에르코스 같은 종목들은 신규 상장주이고 네. 그리고 기존에 물려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최근에 진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도 매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수급의 깨끗함이 있어요. 수급의 깨끗함. 이 저출산 테마가 네. 이제 이재명 후보의 관련주인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책주를 제가 보라고 하는 거는 네. 특정 정치인의 관련주는 아니다. 관련주는 아니고. 누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뭐 아. 인구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네.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항상 나오는 이슈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뭔가 어떤 후보에 편향된 게 아니라 네네네, 어쨌든 맞아요. 누가 되던가 누가 되더라도 떠오르는 테마다. 그죠. 이런 원래 있는 거구나. 테마인데 누가 되더라도 이 테마는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테마가 이제 저출산 해서 맞습니다. 에르코스 말씀을 주셨고 네. 두 번째 테마가 이제 또 세종시 이전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좀 떠오르는 그렇죠. 이슈 같은데. 이거는 원래는 있었던 이슈인데 지금 맞아요. 굉장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네. 보세요. 원래 세종시 이전된다는 건 저번 정부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헌법상 네. 수도를 옮길 수 없다라는 게 위헌이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제 이번 정부에서 했었는데 이번 정부에 이제 종결이 되면서 네. 용산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전 정부의 사람이 있었던 거니까 게다가 청와대로 가기도 애매하잖아요. 청와대도 이미 옮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정책적으로 핫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일 핫한 것 같은데 사실 세종시 이전 문제가 이전에도 계속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약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그러면은 이전이 어려웠는데 그죠. 이번에 또 떠오르게 된 이유는 뭐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던 용산은 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청와대도 사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네. 우선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세종시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헌법에서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순서는 이거를 먼저 개헌을 하고 그게 오케이 되면 바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 제 생각인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은 용산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세종시 이전을 하면서 대통령실로 옮겨간다. 그러면 헌법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이 된다면 바로 가기 때문에 이 많은 이슈 정책주 중에는 가장 핫한 게 세종시 이전 관련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그럼 세종시 이전에서 계룡건설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 이게 대장주인 그렇죠. 같죠? 그렇죠. 우선 상한가 간 종목이 기존의 관련주들이 있는데 대장주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 관련주들을 다 정리해놓고
그 중에 타이밍을 보고 진입해 보시면 이게 약간 물리더라도 이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요. 어차피 2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계룡건설 네. 차트로 한번 네네. 확인해 볼게요. 네네. 계룡건설이 대장주인 이유가 뭐예요? 우선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000원이 이제 2만 원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가 6% 정도 띄우고 바로 상승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런 상한가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면 깨지지 차트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약한 상한가들은 이런 중간중간에 깨질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은 깨지지 않고 굳혔기 때문에 아마 네. 내일도 급등 나올 건데 계룡건설을 진입을 하신 분들이면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이지만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잘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장은 계룡건설 그러면 사실 어쨌든 6월 3일이 될 때까지는 2달 남았죠. 2달. 네, 2달 동안에 이 정책주가 계속 핫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계룡건설이 앞으로도 뭔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3년 전에 45,000원짜리 종목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고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올라가면 2배는 우선 스페이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계룡건설 한번 진입할 생각입니다. 저는. 진짜요? 네네. 웬일이시지? 이게 진입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다는 게 세종시 관련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네. 우선 계룡건설이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진입을 못한 건데 오. 이게 물리거나 타이밍 오면 분할로 굉장히 비중을 한번 실어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약간 경우는. 지금은 조금 너무 또 올라 있으니까 타이밍을 그렇죠. 보고. 네네, 타이밍 내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네네. 그러면은 말씀 주셨듯이 세종시 이전 테마가 정책 네. 관련주 중에서 제일 핫하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또 계룡건설 말고 또 뭔가 또 종목들이 있을 네. 수 있죠.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우선 특징주에 보면 네. 대주산업 같은 경우하고요, 프롬파스트, 프롬파스트. 그다음에 유라테크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유라테크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유라테크 오늘 약하긴 했는데 원래는 더 훨씬 더 강했어요. 4월 4일 상한가, 그리고 4월 7일 어제 상한가를 찍어주었거든요. 오늘 또 고가는 15%까지 올라서 보합이 끝나긴 했는데 네. 유라테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대장주는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 관심이 다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도 프롬파스트? 28%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저는 계룡건설 보시고 네. 그다음에 유라테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계룡건설 말씀 주셨고 유라테크도 네네, 보면 유라테크.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네네. 사실 이 그 정책 관련해서 네네. 대장주가 바뀐다고 말씀을 바뀔 수 있죠.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뉴스를 보고 들어가기엔 좀 늦을 것 같고 그렇죠. 내가 이 대장주 아니면 이 정책 관련주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갈까라고 선택을 할 때 네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그렇죠. 해야 돼요? 우선 상승률이 먼저 어떤 종목이 제일 상승률. 많이 나오느냐 이거 보시고 두 번째는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지느냐 이거 보시면 좋은데요. 거래대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갔고 거래대금이 580억이 터졌고요. 580억.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이 끝났지만 거래대금은 1,100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만 봤을 때는 유라테크 훨씬 더 많이 터지는 거고 네. 프롬파스트도 거래대금이 346억이 터졌기 때문에 요 세 종목을 봤을 때는 계룡건설이 대장주 네. 하지만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유라테크가 대장주 될 가능성이 내일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 대금으로 좀 내가 어떤 네, 종목을 네. 선택할지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큰 손이나 기관이나 뭐 이런 세력들이 많이 관심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오, 꿀팁이네요. 네네 그렇죠. 이게 대장주를 공략하면 좋은데 네. 유라테크 살짝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더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파는고 내려갔다고 해서 손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기간이 6월 3일이라는 기간까지 있고 그리고 네. 만약에 개헌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네.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와, 같아요. 여기 완전 주목 네네 해보고 일정이 있다. 네네. 세종시 이전 테마 네네네. 여러분들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테마는 뭘까요? 그 다음은 교육 일자리 테마인데 네. 이거는 진짜 매번 정권이 새로 나올 때마다 나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네. 이건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죠.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올드하다. 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항상 네네. 올랐던 테마인 거죠. 항상 이렇게 부각됐던 테마인데 근데 백 벡트란 종목하고 대형 컴퍼니가 지금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두 종목 다 신규 상장주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 아까 말했다시피 물린 사람이 없고 그다음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 벡트 대형 컴퍼니 두 개를까 지금은 흐름이 좋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저도 오늘
메가 MD라는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냈는데 메가 MD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나쁘진 않았거든요. 6% 찍어줬기 때문에. 하지만 데이원 컴퍼니 이런 종목 신규 상장주들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혹시 매물대라 하더라도 특별히 많이 몰려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한두 달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매도 물량보다는 홀딩 물량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벡트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하니까 약간 신규 상장주들이 좀 세네요. 잘 가네요. 왜냐하면 매물대가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3개월 정도 물려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매도는 나올 수 있지만 그 물량 자체가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올라가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교육 일자리에서는 벡트, 대형 컴퍼니 두 종목.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정책 관련주 테마 움직였고 이게 이재명 테마주에 지금 보면은 그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핫했던 또 오리엔트 전공은 없어졌고 맞아요. 또 상지건설이나 위세하이텍 같은 새로운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주가 바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상지건설 또 한번 차트를 볼까요? 상지건설 점상한가여가지고 여러분 다 아무도 산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점상한가 종목들은 사실은 공략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상지건설 보시면 2,000원, 3,000원짜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한 번도 상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는 아무도 못 샀다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아마 이거는 여러분이 그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선 개인들은 살 수 없는 종목이다. 패스를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개인 인물주도 있지만 클라우드웍스하고 솔트룩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은 어떤 종목? 이게 이제 AI 테마니까 지금 항상 새로운 걸 원하고 새로운 걸 찾고 그리고 저출산 중에 에르코스 상한가를 간다는 거는 새로운 걸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육 일자리 세종시 이전 저출산은 이미 나와 있던 이슈이지만 이번 대선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정책 중에 나올 수 있는 건 AI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 중심에는 클라우드웍스하고 솔트룩스가 있어요. 저는 명확한데 제가 전업을 많이 하게 된다면 저출산 관련주보다는 세종시 이전에서 한 종목을 비중을 좀 실어보고요. 기룡산업,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한 종목을 제가 픽하고 그다음에 AI 관련주 중에는 클라우드웍스나 솔트룩스 중에 한 종목을 픽해서 비중을 실어가지고 한 달 정도 한번 갖고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웍스랑 솔트룩스가 AI 쪽에서 잘 보면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테마니까요. 그러게요. 기존에 있었던 테마는 아니고 솔트룩스. 이게 그 AI 기반 교육인 거죠? 엮일 수도 있지만 굳이 교육을 아니더라도 클라우드웍스는 점상한가니 요거는 우선 패스. 이게 공략을 할 수 없는 종목이고. 점상한가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만큼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올리는 건데 아무도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못 사는 거기 때문에 솔트룩스는 제가 이제 왜 보냐면 정고점 여기가 이제 34,000원 이 구간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니까 최고 올라가면 5만 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약간 리스키하긴 하지만 사고 팔고보다는 이런 AI 관련주하고 세종시는 한 달 정도를 사놓고 버텨보는 전략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요. 어쨌든 정책 관련주가 두 달 동안 우리 시장을 움직일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이 픽해주신 거는 세종시 이전이나 또 뭐 AI 그쪽을 봐라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도 계속 움직이겠지만 오리엔트 전공도 이제 무너졌고 대장주가 계속 바뀌고 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후보들 관련해서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정책 관련주보다 훨씬 위험하겠네요.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지수가 안 좋으니까 시장은 맨날 빠지잖아요. 그렇죠. 밥만 먹고만 빠져요. 어제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모레도 빠지고 다음 주도 빠질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완전 개별주로만 할 수밖에 없다. 개별주라고 하는 거는 정치 테마와 정책 테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물려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삼성전자 물린 거 우리가 손절할 수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현대차 물린 거 손절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없어서 어떻게 해요. 없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손절하지 못한다는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량주는 그냥 놔두는 거죠. 지수는 올라올 거니까 어차피 지금 많이 깨져도 2,00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면 철저하게 개별주인
정책주와 정치 테마주로 할 수 있는데 네. 저라면 정책주 중에는 세종시 이전 관련주 중에 한 종목, 네. 그다음에 AI 정책 중에 한 종목을 픽하고 정치인 테마주 중에는 저는 정치색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재명 관련주는 워낙 많이 나왔고 네. 이재명 주는 갖고 가면 지수에 상관없이 수익 볼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완전 명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네. 오히려 깔끔하고 정리가 그렇죠. 돼서 좋은데 네. 이거는 어쨌든 개인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아니요. 거잖아요. 정치 성향이 본인이 상관없이 이 후보의 지지율을 보시라는 지지율? 거죠. 예를 네. 제가 A 후보를 안 좋아해. 근데 A 후보 급등이 나오고 좋은 자리면 안 할 필요는 없다. 철저하게 자본주의로 올라가는 후보의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시장이다. 왜냐하면 지수는 맨날 빠지니까.